자, 됐고.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가볼게요. 자,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관련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법령이라는 말의 의미도 잘 보셔야 돼요. 이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미수가 없어요. 미수가 없고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헌법입니다. 자, 본죄의 보호법익입니다. 기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누설함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이다. 동그라미. 이거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자, 주체됐고요. 여기서 2번 체크하셔야 돼요. 분명히 법조문에서는 이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가 해석하기를 법령으로 제한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때 법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법령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판례는 법령 그 외에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요 1번 체크하시고. 법령이란 말의 의미는 그렇죠? 반드시 법령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에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요게 경감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경감부에.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이것도 포함된다. 됐나요? 자, 꺽스 2번입니다. 감사관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까발렸는데 이것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까발린 것은 국가에게 이익되는 거예요? 불이익되는 거예요? 이익되는 거예요. 이익되는 것이 이건 국가의 보유 실태를 까발리는 것은 언론에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비업무용 보유 실태를 당초 1.2%가 아니라 43%라고 까발렸습니다. 공개한 것은 국가에게 이익돼요. 왜요? 국가는 그만큼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게 이익되는 거야. 앞에 보시게 되면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했잖아요. 그 기밀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가 기능이 위협받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가에게 이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시험 정리원은 공무원 갑이 시험 문제를 알려주잖아요. 그쵸?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수능 시험 마비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험 볼 때 그때 시험 문제 유출이 2번 있었어. 우리 전기 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 때인가 후기 때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제 학교 운동장 가서 이제 무슨 과 쫙 서 있는데 갑자기 교무과정이 나오디만 하는 말이 시험 문제가 유출됐대. 대학교 총장이 뭐 돈 받고 문제를 풀어줬나 봐. 그래가지고 그게 까발려져 가지고 시험을 다시 재시험 봤어요. 전국적으로 재시험.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냐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이 시험 문제를 까발리게 된 것은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술 시험 문제 동그라미 치시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자, 이 판례도 중요한 거니까 꺽쇠 2번 별표 치시고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그 사실관계 1번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체납 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그쵸? 밑에 경찰청 차량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차가 누구 차다? 경찰차라는 거예요. 경찰차. 경찰차라고 하는 걸 알려줄 것은 죄가 돼야 안 돼요. 경찰서 한번 가보세요. 경찰서 가보시면 경찰차가 얼마나 많아요. 경찰차도 많을 뿐더러 그 경찰관들이 타고 다니는 개인 차량들 다 남바 적어오면 다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남바가 누구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고 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지는 않는다 이 뜻입니다. 차량 소유 관계 세무 치시고 그거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자, 이거 보세요.
자, 시청이 이전될 그 자리 있죠? 우리 청사가 이전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청사가 이전된다는 소식이 몇 달 전부터 알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투기꾼들이 가서 그 땅을 다 선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원주민들은 몰라요. 여기 청사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투기꾼들이 와가서 1.2배, 1.5배 줄 테니까 나한테 땅을 파세요 라고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땅을 팔아요. 알고 보니까 몇 달 있다 보니까 거기 청사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10배, 20배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이 이전될 자리를 알려주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그쵸? 공개가 되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이 공개가 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실 동그라미. 이것은 공무상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전 가격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예전 가격 알려주면 안 돼요. 자, 고소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 관련된 그 정보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자, 간통 장면을 촬영한 CD죠. 그 다음,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 상황들. 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 다 비밀입니다. 역시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일 때 내부 상황들, 그렇죠? FTA 관련 문건들. 자,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인가? 그렇죠? 당당 공무원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있는데 갑을 위해서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명단, 특사단 추천위원 명단을 까발린 것도 공무상 비밀로 봤어요. 자, 인정되지 않는 판례를 봅니다. 자, 1번 옷값 대납 사건에서 내사 결과 보고서 세무칠게요. 자, 이것은 비밀로서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탈락. 자, 두 번째, 감찰 조사 개시 시점, 그리고 감찰 대상자의 소속이나 인적 사항, 자, 이것을 누설했는데 이거 역시 기능의 장애를 지장을 초래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판례. 자, 수사 기록의 내용이 피의 사실, 그리고 인적 사항, 상해 정도, 신병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역시 비밀로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해서 본죄를 성립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집행의 일환으로서 전달했을 때 누설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리고 밑에도 일선 법원 사법 행정 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 일환으로서 그 비위 정보를 처장에게 보고했다 할 때 역시 직무집행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누설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 꺽쇠 2번은 언제 나왔느냐면 24년도 해경 간부 시험에 요 2번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밑에는 뭐 2번을 부연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비리 사건에 있어서 영장 재판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은 역시 직무집행 일환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암기 이 정도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거 방해죄를 봅니다. 조문이 예전에 법원직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선거 방해죄, 검찰, 경찰, 군입니다. 군. 자, 군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검찰과 경찰만 보았었는데 선거 방해죄에는 군 직원이 들어온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공무원 직무관한죄의 주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출제가 되느냐? 출제가 되죠. 자, 밑에 기출 나와 있습니다. 자, 기출부터 볼까요?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는 주체가 같다. 같다. 틀렸습니다. 자, 올라가 보면 자, 불법체포감금죄, 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는 재판이 들어와요. 재판. 그 밑에 재판 들어가는 거 없었죠? 밑에 피의사실공표죄도 경찰, 검찰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재판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이
불법 체포 강금하고 폭행 가혹행위죄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방금 보았던 선거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군 직원이 들어옵니다. 자, 됐고, 자 밑에 기출 더 가보죠.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다. 틀렸습니다.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주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분범이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신분범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선거방해죄 주체는 경찰, 검찰, 군 있죠? 군 직원에 있는 공무원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체를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우란 얘기 아닙니다. 기출을 통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 됩니다.